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9월 2일, 9월의 둘째 거래일인데요. 뉴욕 3대 지수 장중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금 3년 만에 최장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1.07% 하락을 하면서 31,3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1.07% 하락했습니다. 지금 3,924.26에서 종가를 형성을 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1.31% 하락하며 오늘 11,63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한 것이 지금 3년 만에 가장 최장 하락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나스닥이 6거래일 연속 하락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9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3년 만에. 네, 오늘 사실 오전 중에는 이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장 직전에 8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고요. 생각보다 이 월가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을 하면서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장중에 32,000선을 회복을 했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장중에 이제 4,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오후에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3,900선을 두고 이제 공방이 펼쳐졌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1.3% 이상 상승을 했다가요. 그대로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고 오히려 장중에 1.8% 이상 하락하는 굉장한 좀 롤러코스터 국면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3년 만에 가장 최장 하락 기록을 세웠다라는 이제 마켓워치의 기사인데요. 파월 페드 의장이 이 긴축을 계속 이어가겠다. 기업과 가게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고금리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 들어서 내내 연준 위원들의 그런 비슷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도통 이제 이 3대 지수 모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다우 2.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S&P가 각각 4% 그리고 3%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는 모두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투자자들이 고대하셨던 8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노동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8월 고용지표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준으로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 신규 고용 고용이 31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가 3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월가 예상치 비해서 3천 명 정도 덜 나왔는데 유의미한 이런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월가 예상에 대체로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난달 수치 같은 경우는 52만 8천 명을 원래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이거를 이제 2천 명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52만 6천 명으로 7월 고용이 유지가 되었고요. 물론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하긴 했지만 8월 고용 같은 경우 7월 수준인 이제 52만 명대를 기록했던 7월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들은 역시 그래도 8월에도 30만 명이 넘는 신규 고용이 비농업 부문에서 창출됐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7월에 지금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총 고용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이제 이 비농업 부문 고용이 완전히 회복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8월에 3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추가로 늘었다라는 것을 뭐 이제 전월 대비해서 많이 폭이 줄었다고 해도 안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괜찮은 숫자가 나왔고요. 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여러 이제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우선 8월 실업률 같은 경우 3.7%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7월 실업률이 3.5%였는데요. 3.5%가 3.7%로 0.2%포인트 이제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 지난 7월에 기록을 했던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살짝 높아졌고요. 8월 실업률 올해 2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나타냈습니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달보다 상승을 했는데요. 8월 경제활동 참가율이 62.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을 전문가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데요.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이 노동시장의 수급 교란 현상을 결국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팬데믹을 계기로 이 전업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업을 갖지 않고 다른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좀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2.4%라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보다는 아직도 1%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사실 이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큰 부분을 이런 임금 상승세가 이제 촉발을 하고 있고요. 또 임금 상승은 잘 없어지지 않는 굉장히 스티키한 인플레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8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0.3% 올라서 32.3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임금 상승세도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넉 달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8월 시간당 평균 임금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를 해보면 5.2% 오른 상태입니다. 역시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시간당 임금이 연간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4.5시간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1시간 줄었습니다. 네, 이제 과연 이 8월 고용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8월 고용보고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8월 고용보고서를 보고 이제 골디락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디락스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딱 좋은 수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무 고용지표가 너무 뜨겁게 나오지도 않았고 너무 차갑게 나오지도 않았다. 즉 이제 노동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구나, 너무 큰 폭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둘 다 보이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나타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 8월 고용보고서를 골디락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예상에 이 숫자가 그대로 부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함의는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예상에 부합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 초반 약간 안도랠리를 증시에 가져다 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레솔드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지금 8월 고용 지표만을 보면은 이제 다음 9월 FOMC, 이번 달 있게 되는 FOMC에서 어쩌면 연준이 75bp가 아니라 50bp 쪽으로 조금 이제 무게를 실을 수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오는 9월 20일부터 열리는 FOMC에서의 금리 전망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이제 9월 FOMC를 관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우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참가자들, 75%의 참가자들이 9월에 75bp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 75bp를 베팅하는 참가자들이 좀 많이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금 약 56%의 참가자 정도만 이번 달에 75bp 금리 인상이 3회 연속 단행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제에 비해서 20%포인트 가량 이제 줄어든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50bp 금리 인상에 그칠 것이다라고 본 참가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점침 참가자들이 25%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현재 시간 44%까지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오히려 고용 지표가 좀 애매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 금융시장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우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 발표된 직후에 랠리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오후에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음전을 했습니다. 결국 3대 지수가 전일 대비 일제히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고용 지표가 월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오자 국채 수익률이 이제 장 초반에는 지지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9월에 75bp보다 50bp 금리 인상을 선호할 수 있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금리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전장 대비 7bp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3.19%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도 전장 대비 무려 13bp 급락을 하면서 3.4%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세장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블룸버그 글로벌 수익률 지수에 따르면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전 고점 대비 20% 이상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1990년 이 지수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채권 시장이 이제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보도를 마켓워치가 했습니다. 네, 오늘 고용 지표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와서 이제 좀 안심해도 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러시아 쪽에서 악재가 터졌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관련된 이슈는 이 유럽 쪽의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또다시 독일에 연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폐쇄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죠. 가즈프롬은 이제 파이프라인 유지 보수 중에 기술적인 결함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칠 때까지 노르트 스트림 가스 운송을 완전히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폐쇄할지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천연가스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요, 원유 관련해서도 이제 좀 리스크가 더해졌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 상한을 두는 방법을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행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제 유럽연합의 제재 패키지의 일환에 따라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을 할 것이고 이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연합이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와 맞춰서 이제 원유 상한제도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원유 가격은 6% 이상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인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로존이 이제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 4% 상승을 하면서 월가 예상치라든지 전월치를 웃도는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유럽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좀 계속 부진한 모습입니다. 7월 PPI 같은 경우 전월 대비로는 4% 상승에 그쳤지만요. 이걸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했을 경우 37.9% 급등을 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의 물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다음 주에 이제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중앙은행마저 이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좀 외환시장에서 이슈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결국 이 주사위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75bp를 인상을 단행할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긴장감이 계속 시장에 유지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빅스 지수가 26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장중에 굉장한 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 가을에 매도세가 벌써 어쩌면 시작을 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 고베타 종목, 베타가 높은 종목들이 서머랠리에는 매우 좋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최근 급격하게 시장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S&P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결국 이제 모든 섹터가 에너지를 제외하고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67% 하락을 했고요. 애플 1.36% 밀렸습니다. 구글이 1.69%, 테슬라가 2.5%, 그리고 메타가 3%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 중에 의류업체, 스포츠 의류업체 룰루레몬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우호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고요. 가이던스도 우호적인 수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주가 역시 상승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또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행정부로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뉴욕 증시 이제 역대급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뉴욕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이 휴방을 하게 되고요. 저는 수요일 날 다시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